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외국인이 현물 매수에 힘입어 1.5% 넘는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해외 시장은 변동성을 살리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엇갈리는 흐름이 있었지만 여전히 통화시장과 채권시장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정중동의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갑니다.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 후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나름 공격적인 선물 매도를 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틀어 막으려 했어요. 기관들은 풋옵션 중심이 양매도를 하면서 그냥 325선에서 변동성 매도를 이어가려 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이 현물 매수가 모든 것을 압도하면서 시장은 327선을 넘는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개장 후 30분 동안 외국인들은 약 2,600억이 선물을 매도하였으나 현물은 1,000억도 채 매수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선물 매도량이 현물 매수량 비해서 많으면 선물 베이시스가 눌리게 되죠. 그래서 오전장에는 지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선물 베이시스는 꽤 많이 눌렸어요. 이렇게 되면 베이시스 악화에 따라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거나 지수가 못 견디고 훅 하고 눌리게 되는데 오늘은 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아무리 선물 매도를 쌓고 또 기관들 또한 지수 상승에 풋옵션을 열심히 따라서 매도하면서도 콜옵션도 처음에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델타를 쫓아가요. 그런데 현물 매수의 흐름이 워낙 강하게 이 호가를 차근차근 잡아먹으면서 들어오니까 이거 오늘 의외의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투자자들은 판을 뒤집게 됩니다. 그래서 10시 30분부터 외국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한 2천억 넘게 매도 중이던 선물 매도 포지션을 빠르게 꺾어서 롱으로 돌리기 시작했고요. 또 기관들 또한 1만 계약 넘게 콜옵션 매도를 쌓던 것을 손절매함과 동시에 그 뒤로는 콜옵션을 거의 건드리지 않고 풋 매도에만 집중했어요. 그렇게 콜 322 그리고 325 매도자들은 손절매라는 아주 뜨거운 맛을 보면서 시장을 올리는데 일조를 했는데요. 장중에 외국인이 선물 매수로 스위칭한 것은 또 종가 무렵 다 털고 나갔죠. 그래서 오늘 시장이 좀 올랐다고 해서 계속 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겠어요. 오늘도 선물 미결제 약정은 1800계약 이상 감소를 해서 드디어 3월물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인 29만 7천 계약이 선물 미결이 남아있는데 물론 올해 초에 선물이 일시적 언더슈팅을 보이면서 280%를 찍었었죠. 그 수준에 비하면 미결이 아직 18,000 계약가량 남아있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워낙 장기로 들어온 미결제 약정이라고 보고 1월 중순 이후로 들어온 선물 상방 미결제 약정은 사실상 거의 다 해소되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일이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시장이 다시 레벨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데 방금 마감한 미국 증시가 나스닥 중심으로 마이너스 1.5% 가까이 하락을 했다고 하지만 한국물 ETF는 거의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리스크 지표도 그닥 움직임이 크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일단 내일이 옵션 만기일은 320에서 325의 아주 좁은 박스 내에서 계속 움직일 것으로 보지만 그 뒤에는 글쎄 모르겠어요. 왜냐면 선물 방향성이 어떻게 쌓이는지에 따라서 새로운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만기까지는 저는 국내 시장 포지션 늘리지 않고 기존 차월물 양매도 포지션만 홀딩하면서 방향성을 타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이 패시브 인덱스 매수는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 5천억 넘게 매수하고 있는 그런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는 상황에서는 지수가 쉽게 빠지기 어렵죠. 물론 외국인들이 한참 주식을 매수하고 나서는 얼마든지 시장을 꺾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들이 매수가 액티브 매수나 또는 해지가 달려있는 그런 매수가 아니라 자산 배분 차원에서 우리 시장을 수동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식을 사고 나서 물린다 한들 개의치 않는 그런 자금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의 흐름은 단순히 장중 흐름에 국한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진짜 방향성은 선물에서 미결제 약정이 크게 증가하면서 포지션이 쌓이는 것으로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개장 초부터 시작해서 점진적 눌림이 나오면서 제법 큰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변동성도 살아나서 이거 하락 시작인가에 대한 우려감을 낳게 했어요. 근데 전체 시장을 보면 그냥 자연스러운 박스권 기간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특히 자사주 매입 이슈가 있었던 영국이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얘네들이 이틀 연속 급등을 했죠. 또 네덜란드의 ABN 암로은행도 자사주 매입한다고 급등을 했어요. 이거는 주식시장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겠어요.
통화시장에서는 비달러 바스켓이 조정을 받았는데 유럽 세션 초반만 해도 원자재 가격도 살살 오르고 오지달러도 강세를 보였죠. 그런데 미국 세션 들어서 나스닥 중심으로 시장이 조정을 보이자 오지달러 다시 눌리고 또 구리 가격도 1% 가까이 눌렸죠. 근데 전체 흐름으로 본다면 역시 자연스러운 조정일 뿐이지 뭐 적극적인 하락으로 보이진 않아요. 특히 22 부총재인 그 루이스 귄도스가 3월 이후에도 추가 금리 인상 배제 안 할 것이라지 않나, 또 사실상 최악의 케이스인 그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 그 임금과 물가가 나선 연고리를 만들면서 계속 같이 올라가는 거, 뭐 이런 겁주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곤 하진 않았어요. 일단 통화시장에서 달러화가 요 며칠 동안 튄 것은 뭐 다들 자연스러운 반등을 보는 것이지 뭐 유로화를 여기서 더 깐다든지 다시 매수해서 올린다든지 이런 것은 또 다른 모멘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인 클락스 노트 이 영감도 5월에도 뭐 50bp 단위 금리 인상할 거 있다. 뭐 그리고 금리를 충분히 올리지 않을 경우 리스크가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화는 별다른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단기 하락에 따른 기간 조정이 이어지고 있죠. 근데 이렇게 매파적 발언을 하는데 당연히 채권 시장이 오르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추가 하락이 나오진 않았어요. 22 인사들 말고도 연준 인사들도 오늘 무더기로 발언이 나왔죠. 뭐 심지어 오늘 마감 뉴스에는 일부 트레이더가 금리가 뭐 6%에 간다 이런 베팅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채권으로 따지면 외가격 풋옵션을 대량으로 매수했다는 것인데, 자 그런데 이런 것은 좀 걸러서 들어야 돼요. 뭐 우리가 그냥 단지 뉴스를 그냥 시청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뉴스가 이 나이 트레이딩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와 누가 금리가 6% 간다고 베팅을 했대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그 풋옵션 매수자의 거래 상대방은 아니 채권이 그렇게 빠진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어 라고 판단을 했든 그 정도 채권 가격이면 나는 실수요 매수가 들어올 거야 이렇게 판단을 했든 간에 금리 6%에 반대되는 베팅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저처럼 제가 뭐 누가 금리 6%에 베팅했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금리 6%못 가는 것에 베팅을 했어 라고 하면 이건 또 뉴스거리가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트레이더잖아요. 트레이더는 늘 어떤 거래가 대량으로 터졌다면 그 거래에는 반드시 거래 상대방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6% 간다고 베팅을 한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냉정하게 그럼 채권 시장에서 뭘 봐야 되냐? 일단 새벽 3시에 있었던 미국 10년 국채 입찰, 아무리 뭐 채권 가격이 눌리고 있다 하더라도 좋은 가격이 낙찰됐어요. 그리고 해외 중앙은행을 포함한 간접 입찰자들의 매수 물량은 이제 79.5%까지 늘어났습니다. 여전히 채권 시장에는 실수요자들이 입 벌리고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채권 변동성 지수인 무브 인덱스는 이 100포인트에서 수렴 중이지 위로 튀거나 하진 않고 있죠. 작년과 같은 채권 대학살 시장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구리가 제법 눌린 것에 비해서 기름은 재고 발표 후 잠깐 눌렸다가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종가 고가로 마감했는데요. 구리 눌리면 유럽 세션 초반에 들어온 이 매수세가 손절매를 하면서 나온 것이지 뭐 따로 모멘텀이 있어서 눌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유 재고는 242만 배럴 증가가 있었는데요. 컨센서스 수준의 재고 증가라서 뭐 크게 밀리진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름은 78달러 선에 안착하게 됩니다. 참고로 요즘 시장에서 원유의 이 월물 스프레드가 살아나면서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한 해설을 해볼게요. 보통 이제 1년 정도의 시차를 가진 기름값, 그러니까 현지 결제 월물인 3월물 텍사스 기름, 그리고 1년 뒤에 2024년 3월물 텍사스 기름을 비교해보면 당월물이 약 한 3.7달러 비싸요. 이걸 한번 볼까요? 요거로 보면 지금 CLH3, 그러니까 2023년도 3월물 기름값과 2024년도 3월물 1년 뒤에 기름값을 비교해보면 이건 뺀 거죠. 그러면 3.7달러, 즉 당월물이 지금 3.7달러 비싸다는 얘기예요. 1년 뒤에 것은 3.7달러 싸다는 이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보관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 이 1년 단위로 보지 말고 3개월 단위로 짧게 볼까요? 요것은 이거 CLH3, CLM3니까 올해 2023년 3월 것과 2023년 6월 것 이 비교를 해본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작년 말에 이제 워낙 리세션 우려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로 돌았었죠. 12월에.
그리고 나서 잠깐 튀었다가 다시 이제 계속 눌리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 아직까지 리세션 우려가 상품 시장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께부터 시장이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기름값이 이번에 다시 하방 정책 보이면서 튀어오르기 시작할 때 스프레드가 개선이 됩니다. 이게 조만간 기름값이 이게 의미 있는 추세 상승할 수 있다는 중요한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더 길어지면 시황이 산으로 가니까 뭐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어쨌든 이 스프레드 3월과 6월물 선물을 잘 비교해 봤을 때 6월물이 좀 더 싸진다. 그러니까 3월물이 더 비싸지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시장이 의미 있는 상승 전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신호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개장 전만 해도 유럽이 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나름 강했습니다. 오히려 러셀만 조금 눌렸을 뿐인데요. 심지어 이 프리마켓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글이 AI 관련 시연회를 했었죠. 근데 체면을 구긴 일이 있었어요. 뭐 엉뚱한 결과가 나오고 그런 등. 그래서 개장 전에 미리 마이너스 4%대에 밀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나름 강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물론 개장과 함께 나스닥에도 매도가 쌓이면서 지수가 눌리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시장은 상당히 잘 버텼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나스닥이 이제 엊그제 좀 오버해서 좀 당겼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되돌림이 나온 것이지, 여기서 뭐 나스닥을 뭐 강하게 음봉을 내리꽂는다? 이건 아니었죠. 채권 시장 리뷰할 때 이야기했듯이 미국 세션에서 연준 인사들이 계속해서 강도 높은 매파적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은 더 밀리지 않았죠. 그리고 증시도 뭐 바스켓이 다 부서진 건 아니에요. 나스닥 지수는 12,550선에서는 굉장히 강한 하방 경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면 변동성은 꾸준히 상승해서 시장 참여자들을 갸우뚱하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변동성은 오후장에서는 시장이 또다시 매도세가 나올 때 더 이상의 변동성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있어요. 뭐냐면 테슬라가 어제 2% 넘게 또 상승을 했죠. 그래서 장중에 나스닥이 그렇게 밀리는데도 테슬라는 굉장히 잘 붙잡아줬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201달러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뭐 무슨 재료가 있든 간에 테슬라는 이제 바닥 대비 거진 따블이 났어요. 여기서 조금 더 오르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숏 스퀴즈가 세게 나오게 되죠. 근데 이게 저는 단기 고점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해요. 이게 저는 이번 주에 나올지 다음 주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아직은 테슬라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반면 이 개잡주들은 어제 이어서 또다시 밀리고 있는데, 하지만 하방 경직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전일에 진입한 러셀 매도부는 모두 이익 청산을 했습니다. 아직은 본격적인 시장 하락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선물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아주 좁은 구간에서 등락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로도 미결제 약정 발행량이 너무 많고 또 아래로도 많은데 현물 매수는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이 무작정 숏을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갭 다운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큰 폭의 갭 다운 혹은 뭐 320 이하를 깨고 내려가는 그런 하락은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기존 차월물 양매도 포지션은 구간 돌파가 나오지 않는다고 보고 신규 매매하지 않고 계속 홀딩할 계획이에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러셀 매도분에 이어서 오지달러 매도분 또한 철수를 했습니다. 사실상 또 가볍게 포지션을 비운 셈인데, 저는 시장의 상승이 굉장히 부담스럽긴 해요. 그런데 아직은 제대로 빠질 때가 아니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어떻게든 제대로 빠질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변함이 없는데, 어떻게든 뭐 이번 주는 도찌로 마감시키고 다음 주에, 그러니까 주봉 얘기하는 거예요. 나스닥이 주봉을 도찌로 마감시키고 다음 주에 밀린다. 그러면 저는 그것이 진짜 하락의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시간을 좀 아끼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미국 옵션 만기가 돼요. 그래서 다음 주 후반에 만약에 풋간말을 살리는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를 전후로 하락 전환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고가권에서의 등락 정도만 볼 생각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